양대 패국 중 한 곳, 동물들의 위대한 나라에서 에셀린 종족은 국민으로 규정된 유일한 비수인계 인간 종족입니다. 1억을 넘기는 나라 인구 중에서 4,000명이 채 안 될 만큼 극소수 민족이기도 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1,500명 전후에 불과할 만큼 전국에서 가장 보기 드문 인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셀린은 문자 그대로 귀인이 대접을 받으며 동물 세계에서 가장 편애를 받는 성스러운 특유 인종이기 때문에 배국 정부에서 직접 그들에게 제도적, 물리적 특혜가 제공되어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마치 판다가 인간에 둘러싸이듯 애정을 받고 자란 것처럼요. 동물들의 시각에서 이 에셀린 종족은 인간 관점에서 베이는 판다처럼 보일 겁니다. 에셀린 종족에게 보내는 동물들의 애정은 보통 그러한 아름답고 희귀한 부류에 대한 애정입니다. 하지만 동물들 중에서도 주인들은 같은 인간으로서 에로스적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에셀린 종족은 격동을 불허이신 바르토스가 창조한 인간 종족입니다. 인간 세계를 흔들기 위한 신념으로 만든 이질적인 인간 종족으로 이들은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감정과 사고회로를 지녔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매력을 깊게 여겨본 바르토스와 그의 사도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뒤늦게 창조한 인류로서 에셀린 종족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매력을 느낄 만한 황금 비율의 체형과 외모, 그리고 걸어다니는 서재에 준하는 높은 지성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황홀한 성격을 가졌죠. 되게 차분하고도 사려가 깊은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인계 바깥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경쟁적으로 이 종족을 향해 무개인의 호감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을 거듭했고 겨우 그들을 배척할 수 있는 감정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에셀린 종족은 예측 불허한 그리고 돌발적인 마음가짐을 품고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영구적인 친분과 가액을 맺는 건 절대 금물이죠. 하지만 현대에도 깊이 없는 단순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종족과 친해지고 싶어하죠. 외모와 시선, 목소리와 성격과 같은 외형적 매력은 드러나지 않은 성격보다는 도드라지게 어필하는 법이니까요. 때로는 그들의 모모한 자신감으로 에셀린 동반자의 성격을 바꾸어 진정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하지만 에셀린들은 그런 인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종국에 자신들에게 얼매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인을 비롯한 동물들에게 에셀린 종족은 영웅이자 가장 은인이 되는 종족입니다. 인류에게 오래도록 천대받고 노예로 부려졌던 신화시대와 격동시대를 거친 오랜 세월의 아픔 속에서 늘 이들의 보살핌과 변호가 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인류 사회 곳곳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고관대작에서부터 잘 나가는 사업가, 연예인 같은 인플루언서가 된 그들의 적극적인 동물보호, 생명권 확대 운동은 전 세계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고리라는 가혹한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 당당히 애원의 영역에 재진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에 관해선 3편에서 소개할게요. 에셀린 종족은 주인과 그의 동물들에게는 이상한 이만큼 진심을 다 드러냅니다. 얼마든지 과장된, 왜곡된 허위 정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주인과 그의 동물 부류에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을 정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나 자식들에게 느끼는 진솔한 감정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셀린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에셀린은 동물들을 설득하거나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에셀린의 진심을 알아내려 하기도 합니다. 사려 깊은 에셀린이 그걸 모를리 만무하고 자신들에게 진심을 다해주는 에셀린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큼 그들의 정보를 동물들이 에셀린에게 함부로 넘겨줄리 만무하겠죠. 그만큼 이들의 진로에대는 매우 단단합니다. 축복의 소인의 유전자를 지닌 생명이라면 누구나 에셀린 종족을 자식으로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에셀린 종족의 부모 안에서만 에셀린 종족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암소의 뱃속에서 반드시 송아지가 나오고 암캐의 뱃속에서는 강아지가 나오는 것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돌연변이성 유전자로 대개 7천에서 1만 명의 임산부의 뱃속에서 한 명의 에셀린 아이가 태어나는 확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셀린 여성의 뱃속에서는 에셀린을 제외한 자신이 늘 잉태하고 싶었던 수인이나 동물 한 종을 골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에셀린 출신 아이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확률을 거쳐 나올 수가 있죠. 앞서 말했듯 에셀린 종족은 동물계 밖 인간 세계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를 그런 에셀린의 흔한 부류와 똑같이 보지 마세요. 살아온 환경이야말로 인연과 신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혈통에 따른 유전성이란 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인간은 더더욱 살아온 환경에 적응해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는 동물입니다. 라는 말도 결국 그들이 씻을 수 없는 궁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인생에서 한 번은 꼭 큰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죠. 가장 흔한 예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자신에게 무거운 호감을 가진 인연들끼리 은연중에 경쟁과 나가 싸움을 부추기는 일이죠.
그 인연들이 만약 사회에서 세력을 거느린 실력자라면 이 여파는 만만치 않겠죠. 그들 관계에 에셀린이 껴있다면 당연히 에셀린 종족의 원인이라 거론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에셀린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태한 인종차별관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합니다. 나는 현 시대에 필요한 건 감성적이나 도덕적인 치장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쟁하는 그 두 분이 각각 권위 있는 대장장이고 도화가인데 그분들이 직업적 자존심이 일으킨 결과로 볼 수는 없는 일입니까? 상상력 풍부한 사람들이 무모한 상상반응이 책임이 아닐까요? 이럴 때마다 꼭 자신들을 거울 삼아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들부터 탓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인력자들은 이들을 테러리스트 종족이라 분류할까지 합니다. 다만 폭력계 인권을 중시한 자들과 에셀린이 끌리는 단순한 자들의 감정 없은 몰매가 두려워 소신을 굽힐 뿐이죠. 그만큼 늘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닐 종족이지만 한편으로 많은 에셀린과 더불어 결코 눈에 뵈는 만큼의 가벼운 판단을 그치지 않은 인간들이라면 그렇게 즐겨 말하기도 합니다. 에셀린 종족은 너무나도 가혹한 살인자 포식자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 늘 과분하지 않는 따끔한 회초리로서 나태하고도 얕은 심성을 단련해주는 스승이자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에셀린 종족이 곳곳에서 경각심을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모르긴 몰라도 문명 여러 곳이 잿더미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요새도 사건 사고마다 에셀린을 거론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